2020년 8월 7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캐릭터 수업 진행해 주시는 양정석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화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캐릭터 리깅이나 어떤 뭐 캐드 파일 정리 같은 일도 하고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업은 이 방송은 앞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곧 정석 쌤이 캐릭터 수업도 진행을 하시니까 캐릭터 관심 있는 분들은 vsra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을 이제 보통은 노가다로 많이 정리를 하죠. 숫작업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캐드 같은 모델링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성을 파악해서 모델링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일을 대신시키는 스크립트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시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캐드 파일을 뭐 인스턴스로 해서 가볍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제품 광고 작업을 할 때 CAD로 된 데이터를 그냥 FBX나 OBJ로 변환한 거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용량이 5GB 이렇더라고요. 카메라였는데.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일단 슈퍼디에서 여니까 30분 정도 걸리고 열리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11기가 되는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C4D. 열리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FBX나 OBJ가 5기가란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고요. C4D 파일을 이제 다 저장했을 때 11기가 정도 되면은 이제 C4D로 저장이 한번 되면 그때부터 로딩은 빨라요. 근데 FBX나 OBJ 같은 포맷이 그냥 조금 씬을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용량이 크면. 저는 일단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회사 신입 때 겪었던 일인데 모르니까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열었더니 오브젝트가 한 27,000개 정도 있고 네. 뷰포트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따 뭐 할 얘기를 지금 해드리면은 C4D가 오브젝트 수가 많으면 느려지는 거고요. 그 모델링의 어떤 정보량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버티는데 이제 오브젝트 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5,000개였고 지금도 한 10,000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되게 모델링은 가벼운 모델링인데도 이제 뷰포트가 안 돌아가죠. 그거는 오브젝트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델링의 수가 많아지면은 느려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캐드 파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보통 그런 파일을 열면은 폴리곤 하나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경우가 있어요. 변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폴리곤으로 변환이 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주면 갑자기 뷰포트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오브젝트 수를 이제 많이 줄여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캐드 파일을 열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냥 제가 준비한 샘플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레고 파일을 정리를 할 건데요. 이 레고 파일은 인터넷에 그 레고 스튜디오라고 치면은 그 레고 빌드할 수 있는 그 장난감 같은 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익스포트 한 파일이 이제 요거 콜라다 파일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다른 파일들도 나오는데 그 상대적으로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콜라다 파일만 이제 폴리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레고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익스포트한 모델링 파일이고요. 원래는 캐드 데이터를 써야 하는데 이제 뭐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열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콜라다 파일을 이제 씬에서 던졌고요. 씬에 던졌고 지금 여기 하단에 이렇게 바가 올라가고 있죠. 이 콜라다 파일을 보면은
네. 자, 이렇게 제가 문서에 열어보면은 그냥 이런 텍스트 문서예요. 이 콜라다 파일도 OBJ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씩 이 데이터를 읽어가면서 이 씬에 폴리곤을 생성하고 포인트를 생성하고 면을 생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로드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 없는 모델링 조명이랑 카메라를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질도 지웠습니다. 자, 씬의 모든 재질을 삭제했고요. 방금 사용한 거는 유저 그룹에 올라가 있는 빈 재질을 삭제하는 스크립트고요. 자, 우선 이 파일을 보면 CAD 파일이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쓰였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널에 들어가 있고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오브젝트 수가 많죠. 근데 이제 얘는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제품 CAD 파일은 수만 개를 그냥 우습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맨 처음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모든 오브젝트의 재질을 삭제하고요. 이제 또 제가 만든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료인가요? 이거 예전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라이브 끝나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씬에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 수가 있는지 이 색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이 파일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디스커넥트를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디스커넥트.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렇게 보통 안 좋은 사례가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링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커넥트, 딜리트 하는 것만으로도 씬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얘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은 수의 오브젝트가 이 씬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찬쌤이 얘기했지만 일주일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 하신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어쩔 하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쓰면은 저도 예전에 한 일주일 차만 변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시간을 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쓰는 방식에서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선 스크립트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다 깰 겁니다. 인스턴스는 일단 에디터블해서 씬에 인스턴스가 없고요. 그냥 널과 폴리곤 오브젝트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막상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실행하려면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안 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망했네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컴퓨터가 지저분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실행을 하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씬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모든 나머지 오브젝트는 전부 다 인스턴스로 전환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네, 이 합친 게 아니고 인스턴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씬의 개수를 줄이고 오브젝트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이제 렌더도 빨라지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 거고요. 요거를 잠깐 플러그인 하나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는 이유는 이제 C4D에 있는 이 스크립트 에디터 창이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 창에서 뭔가를 실행하다가 만약에 뻗으면 작성 중인 스크립트도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쪽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기능에 이렇게 C4D로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이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됐다라는 문구가 이제 콘솔 창에 뜹니다. 네. 콘솔은 Shift F10 이렇게 누르면 뜨고요. 여기서 파이썬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C4D가 자주 죽을 거예요. 코딩을 하다 보면. 그때도 스크립트는 안전하게 살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동일한 어떤 변수명을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는 거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로딩, 아까 같은 로딩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쓰는 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는 빈 창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면은 이제 C4D 자동 완성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다 블로그에 글을 이미 써놨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보고 초기 세팅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어려워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자, 다시 인스턴스를 깨고요. 네. 자, 인스턴스를 깨고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깨고 네. 제가 쓰는 팁이 이제 모든 오브젝트의 색깔을 보는 거고요. 이로써 이제 몇 개의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오브젝트가 폴리곤 단위로 깨져 있는지 색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널은 이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바꿉니다. 이게 도트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셀렉션을 진행하다 보면은 요 널이 잡혀서 이제 그룹이 다 잡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을 none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속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감추거나 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이드를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퀵탭 라디오 타입으로 바꿔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하시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다른 분 거 보고 최근에 익힌 거예요. 아직도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봤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거를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씬에 보니까 이런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레고라는 모델링 파일이 같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럼 이 레고라는 모델링 파일을 뭐 노말이나 범프 이런 쪽으로 이제 텍스처로 렌더링을 하면은 좀 더 가볍겠죠. 그래서 이 씬에 있는 이 모델링을 한꺼번에 다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으로 찾느냐라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스크립트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걸 선택하고 여기서 S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바로 찾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노드의 맨 마지막 오브젝트는 블럭이고 그 위에 있는 여러 개는 전부 다 레고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수작업으로 한다면 이 오브젝트 다 열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가 보이면 네, 요런 걸 지워주겠죠. 이제 요것도 조금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구조를 파악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예, 레고 무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오브젝트의 고유한 정보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게 여기 스트럭처에 보면은 포인트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69라는 포인트 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씬에는 만약에 이제 동일하게 3169라는 포인트 수를 가진 다른 블럭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검색 조건을 하나 더 넣게 되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자, 포인트가 이제 얘만 로고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쓰는데요. 우선 C4D 스크립트의 기본 형식은 자, 요게 이제 C4D를 맨 처음에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자, 요렇게 함수를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f main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잘 듣고 계시죠? 자, 기본 이런 이제 형식이 있어요. 이거는 네. 여기 기본 형식이죠. 네, 기본으로 꼭 갖춰져야 하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게 이 형식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 주석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건 다 주석이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고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네, 요렇게 자, 요 안에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헬로 월드 안 치면은 뭐 부정탄다는 말이 있어서 자, 요걸 치면은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나냐면 제가 여기 GUI를 지워서 그렇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헬로 월드 자, 이렇게 뜨죠. 네. 자, 이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프리셋으로 이 잡아놓은 게 있어요. 자, 요것도 한꺼번에 이제 요 위는 필요 없고요. 현재는 그래서 제가 꼭 자주 쓰는 함수 하나를 여기다 얹어 놨고요. 이제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 씬에 오브젝트가 이제 오브젝트를 돌아다니면서 포인트가 3169개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만 메모를 할 거예요. 메모를 한 다음에 그것만 나중에 불러낼 겁니다. 자, 그거는 먼저 자, 요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셀이라는 변수에 자, 요거는 초반에는 안 외워질 거고요. 다 카피 복사하시면 됩니다. 도큐먼트 get 웃으세요. 웃으라고. 액티브 오브젝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print 프린트 셀이라고 이제 실행하고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름과 이렇게 타입 뭐 이런 ID 이런 정보들이 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none이라고 뜨죠. 또 하나의 방법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요거를 그냥 루트라고 제가 한 다음에 doc get first object 이렇게 대충 치면은 first object 이렇게 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루트라고 실행을 해보면 알아서 맨 위에 있는 얘를 찾게 되죠. 그래서 루트를 찾고 이제 전체를 찾는 건 사람이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네. 자, 요거를 얘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기 get all children이라는 함수를 갖다 놓고 제가 파이썬 기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하면은 뭐 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 코드를 쓰는지를 듣고 제가 이 수업 오늘 라이브 하는 내용은 제 블로그에 다 정리해서 텍스트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다. 저기 가면 그게 있다. 네. 부담 없이 네, 듣겠습니다. 저를 찾아와라. 삼성동으로 찾아와라. 네. 언제나 환영이고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또 프린트 해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이 씬에 있는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몇 개냐면 대략 237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000개를 순식간에 메모에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검색을 하죠. 자, 이 중에 자, 요거를 이제 전체라고 하죠. all obj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담았어요. 이게 일종의 메모 노트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이걸 반복으로 하나씩 불러내겠죠. for 뭘로 할까요? obj in obj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또 해보면 여기에 에러가 났네요. obj죠.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지금 이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씩 부른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하는 것보단 빠르죠. 그래서 지난주 염귤 씨가 라이브 할 때 제가 스크립트 걸어놓고 네. 맘 편하게 라이브를 봤습니다. 아, 일은 스크립트가 하니까.
근데 스크립트를 걸어도 오래 걸리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가 멀티코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많이 옥테인에 쿠다 코어 적으면은 렌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네. 그냥 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멀티코어를 쓸 수 있는 코드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을 이렇게 분산하는 코드가 더 들어가야 되고 작업은 빨라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작업이 빨리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검색을 했고요. 아까 3196이었나요? 69. 네, 69라는 포인트 수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if obj의 타입을 물어봐요. 자, 이 타입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 널이 하나가 아니라 널이 많이 껴 있죠. 네. 이 널을 그냥 포인트를 찾으면 널에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막기 위해서 일단 널은 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C4D O 널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라. continue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널이 걸리면은 지나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널만 검색한 이유는 씬에 폴리곤과 널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아예 그냥 O 폴리곤이라고 하면 돼요. O 폴리곤이라고 하면은 이 밑에 걸 실행하게 되겠죠. 널이면 패스를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obj의 get point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 완성되는 거고요. 많이 써서 외우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SDK 문서를 많이 보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f 많이 나갔나요? 아니에요. 아직 한 300명 있네요. 확인합니다. 제가 좀 막대합니다. 오늘. 그래서 3169 이렇게 같다면 포인트가 같다면 네. 얘를 담습니다. 어디에 담느냐? 로고라는 요 변수의 빈 노트죠. 빈 노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담습니다. 로고 여기다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 안 해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은 애드립입니다. 마음 안 돼요. 자 이렇게 담아놓고 네. 전체 로고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렌은 length라는 함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총 204개 로고는 총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끝나죠?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담지 않고 제가 준비한 대로 하면은 담지 않고 바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요거 일단 저장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스크립트를 할 때는 해보고 에러 나고 망가지면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다라는 촉이 오면은 무조건 저장. 망할 것 같으세요? 지금? 네,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네. 어제 리허설에 비하면.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로고를 담을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오브젝트 이렇게 우리가 널 하나 이렇게 꺼내면 되게 편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파이썬한테 시키려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코드들을 쓰는 것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요거 로고 널은 이름이 이제 파이썬이 쉬운 게 거의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제 이런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너의 씬에 이름이죠. 네, 널의 이름입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씬에 추가하려면 로고 널 인서트 언더 대충 써도 이렇게 됩니다. 누구의 루트 밑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에러가 났네요.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 인서트 언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서트 애프터입니다. 자, 인서트 애프터고요.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지웁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한번 클릭을 해야 로고가 보이는데 이거는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여기가 아직 리플래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코드가 요 앞에 있으면은 알아서 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럼 저 위에 놓고 쓰세요? 어떤 거요? 아니요, 그냥 맨 마지막에 한 번 넣죠. 거의 모든 뭐 수백 가지의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한번 리플래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널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OBJ를 만약에 로고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OBJ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느려도 큰 채팅창 불난 거 아닌가요? 자, OBJ를 이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인서트 네. 언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까 로고 널 이렇게 로고 널 밑에다가 OBJ 로고라고 판단되는 OBJ를 넣어라 라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로고 밑에 들어왔네요. 전부 다 로고가 나오고 이거 그냥 지우던지 보관하던지 그러면 씬에 있는 로고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이걸 용찬쌤은 며칠씩 했다라는. 아니, 그냥 맡길게요. 그냥 돈 주고 정석쌤께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고객님. 자, 그럼 이제 이름을 가지고 로고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요거 부분을 그대로 둘까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야겠죠.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너무 쉽다고 하네요. 진짜요? 진짜로. 그럼 올릴까요? 아니. 레벨.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로고 파일은 항상 이제 널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블럭을 블럭에서 널을 지우는 거예요. 모델링만 따로 추출을 하고 필요 없는 널들을 삭제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또 널 하나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obj 널이라고 하고요. 요걸 그대로 복사하면 좀 편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름은 블럭 뭐 이렇게 네. 넣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 봐도 비디오죠? 요거 때문에 여기에 널이 하나 더 생기겠죠? 네. 여기 저 이해돼요.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요거를 나눠서 하기 뭐 하니까 요 위에다가 두 개의 널을 만들고요. 굳이요? 이렇게 왜냐면 이 오브젝트는 한 번 다 순환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게 로고라고 판단될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로고가 아닐 때는 저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 모델링을 쭉 검사를 시키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가 돼요. 네. 기록이 되는데 이제 C4D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옮기면 자식의 오브젝트가 딸려가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간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삭제하면은 이 너를 삭제해라라고 하면은 중간에 블럭까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이 오브젝트를 거꾸로 읽게 합니다. 다 이 하이어라키를 한번 다 읽고 밑바닥부터 역으로 읽어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마지막 부모랑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요. 네네. 사람이 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쵸. 사람이 안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all 오브젝트를 이제 거꾸로 한번 넣어야 됩니다. 거꾸로 넣는 거는 리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버스. 리버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선생님? 까먹었어요. 네. 자, all 오브젝트 리버스. 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소문자입니다. 이 리버스라는 요 기능은 파이썬 기본 기능이에요.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C4D에 있는 함수가 있고요. 파이썬 기본 함수가 있어요. 왜요? 마이크에서 멀어지지 말아달라고. 아, 소리가. 네, 여기 마이크 너무 후져요. 아, 그게 좋은 거여서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있는 리스트가 역으로 한번 뒤집어져서 다시 이 all objs라는 변수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바닥부터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폴리곤인지 검사했는데 요거는 로고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아닐 때는 else는 이제 이게 아닐 때 모든 게 해당되는 거죠. 네. 만약에 if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는 그 코딩 할 때 보면은 if else 이렇게 짝꿍으로 쓰는데 파이썬은 그냥 if 계속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실행이죠. 그냥 else 쓸게요. 네. 그래서 이 obj는 또 insert under 여긴 뭐가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obj 널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씬에 있는 모든 필요 없는 널은 지워라 라고 할게요. 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obj를 지워라 요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씬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게요. 이거 뭐 실행은 끝. 자, 지금 요렇게 차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 계산된 겁니다. 자,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 블럭 들어가 있고 로고 들어가 있고 씬에 불필요한 널은 삭제가 돼 있죠. 네. 자, 우리는 요걸 돌리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오브젝트는 상대 좌표를 가지고 있죠. 네네. 이 상대 좌표가 있는데 부모가 바뀌면 그 상대 좌표에 맞게끔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브젝트를 옮기기 전에 로고 파일은 어차피 지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obj의 매트릭스 정보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벡터 값이라고 그러죠. 세 개가 있는 거.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방향, 그다음에 위치, 크기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obj get mg 이렇게 미리 mg라는 변수에 현재 이동하기 전의 위치를 기억을 해놨다가 이동을 시키고 set mg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로고는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블럭에 대해서는 원래 위치를 기억시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좌표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1블럭 이거 지우고 네. 이게 약간 시간 차이가 좀 발생해서 뭔가 반응을 보고 싶은데 제가 이래서 온라인 수업을 잘 못해요. 얼굴 보고 해야 돼가지고. 반응 좋아요. 다들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 그 BJ들이 댓글창을 화면에 띄워놓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맥으로 안 하셨으면은 여기 아, 원래 뜨나요? 네, 뜨죠. 모니터 2개 해서. 괜찮습니다. 전 맥이 좋아요. 자, 이게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벌써 40분이 갔네요. 자, 이 블럭하고는 사실 같은 블럭이고 로테이션만 시켜놓은 거죠. 지금 보면 이 엑시스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그럼 이런 블럭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블럭들을 찾아서 같은 건 인스턴스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이제 검색 조건을 찾아야 돼요. 검색 조건. 자, 동일한 부품을 찾으려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가 포인트 수가 몇 개일까요? 그럼 또 검색하면은 나오겠죠.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보던지 오브젝트 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포인트 수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동일한 형태는 동일한 포인트 수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근데 대부분 그런가요? 동일한 형태면은 CAD도 그래요. 아 그래요. CAD도 작업할 때 그 인스턴스처럼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AD 파일이 가벼운 거는 동일한 모델링 블럭을 라이브러리에 집어넣고 이 블럭을 어디에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줄만 있는 거죠. 주소만 있는 거고 오브젝트의 정보는 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익스포트 하면은 동일하게 인스턴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 깨져서 들어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씬이 가볍겠죠. 자, 이거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대놓고 다 이 정리를 제가 몇 번씩 한 거니까 제 거예요. 옆에서 조심히 자. 보시더니 대놓고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같은 블럭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너를 또 만들죠.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안 보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보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널 두 개를 만들죠. 그냥 갖다 넣고 싶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자, 루트를 또 찾았어요. 이거는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있던 루트는 삭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다시 찾습니다. 네.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를 찾으면 안 되겠죠. 네네. first를 찾으면 안 되고 이제 first를 찾고 그 다음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get next 이러면은 다음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이름이 자, 이렇게 처음 걸 다시 찾고 너를 똑같이 인스턴스 그다음에 레퍼런스 요렇게 다시 만듭니다. 순서는 요렇게 바꿔 놓으면은 이제 우선 여기서 누가 먼저 생기냐의 문제인 거고요. 네네.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 레퍼런스를 만들면 레퍼런스가 위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코드 해볼게요. 또 여기서 찾아야겠죠. 루트에서 get 이제 또 다시 all obj라고 하고 그냥 루트 요거를 다시 찾습니다. 붙여놓고 뭐 이 코드들은 뭐 이렇게 붙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뭐 이렇게 댓글 봐주고 있군요. 예, 영귤님이 규씨가 댓글을 봐주고 네. 있어요. 용찬쌤은 지금 넉넉히 보고 저 있습니다. 너무 보고 있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너무 신기해요. 네, 지금 이거 네, 자, 그냥 놀고 싶은데요. 지금 팬이가 너무 좋다고. 아니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obj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계속 돌겠죠. 네. 자, 도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하나만 해봅니다. 이 전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하나만 해봅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오브젝트. 자,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러면은 첫 번째 줄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건 그냥 파이썬 기본 그 코드 내용이라서 기본 내용이라서 이렇게 없으면은 노트에 전부 다 검색되는 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중에 찾아낸 전체 중에 첫 번째부터 끝까지라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널은 제외를 하는 거죠. 네. 굳이 뭐 또 블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또 검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노드라는 이름의 폴리곤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obj 요거를 요렇게 할게요. 좀 코드를 쉽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first를 찾고 all에서
0번째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그냥 변수명을 막 재활용해도 돼요. 이게 파이썬의 장점이에요. obj 요거는 자기 거에서 다시 이렇게 좀 헷갈리면은 이거 그냥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여기는 1, 여기는 2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firs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애들이 한 번씩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first count, first f라고 할게요. f의 point count는 이제 first get point count 폴리 카운트 말고 포인트 카운트.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오브젝트의 포인트 수가 저장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obj의 멘붕이 잠깐 왔어요. obj 카운트. 자, 여기 그냥 카운트로 할게요. 카운트는 똑같아요. 몇 개 코드는 사실 몇 개 안 쓰는데 처음에 모델링 배우면 몇 개 안 되는 기능으로 반복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처음에 몇 개의 함수나 코딩을 알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요 카운트가 요 카운트랑 같다면 제가 한번 선택을 하라고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oc set active object 이렇게 하고 obj 요거는 add 예, 엄마 보고 싶어요. 예, 뭐 보시러 가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 위에 이제 요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는 게 아니라 잠깐 비활성화 네.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면 지금 뭔가 선택이 돼 있죠. 네. 전체 딱 하나 선택이 돼 있네요. 다시 자, 선택을 풀고 자, 선택을 해보면 얘랑 얘 요 유일하게 같은 건 얘 두 개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그쵸? 네. 만약에 좀 더 많아 보이는 애를 해볼까요? 요거를 맨 위로 올리고요. 자,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자,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고 총 10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10개에 대해서 좋죠? 네. 네. 이 10개에 대해서 로고 지울게요. 안 쓸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저장하고 네. 실제로 작업할 때 똑같이 합니다. 말만 안 하고 할 뿐이에요. 여기서 말만 안 하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요. 이거 될 때까지 그냥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레고 파일들은 네.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네. 코드가 계속 길어지겠네요. 이거는 한 80줄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근데 이제 요게 오류 안 나게끔 짜려면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는 그 생각들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이제 인스턴스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first라는 요 널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씬에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바로 찾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던집니다. 요 콘솔 창에다 던지고 엔터를 치면 이 오브젝트의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5126이라는 번호가 있고요. 네. 이거를 SDK에서 확인하면은 이거는 O 인스턴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는 O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T 텍스트 이렇게 붙습니다.
뭐 t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태그에 대한 오브젝트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first 요거를 인스턴스에 담아요. 우선 그러려면은 ins라고 할게요. 그냥 c4d 베이스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요. 저 숫자를 써도 됩니다. 5126.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 한번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버전업이 될 때 C4D가 버전업 될 때 저 아이디가 거의 변하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o instance. 그래야지만 이제 이름은 안 바뀌고 번호는 바뀔 수 있거든요. 네네. 기능이 막 추가되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ins를 insert under 하고요. 누구 밑에 여기에 있는 자, 우선은 레퍼런스 널에다 넣습니다. 아, 아니죠. 인스 널에 넣어야죠. 네. 네. 잘 듣고 계시군요. 네네. 이렇게 넣고 이제 넣고 이 아니죠. 아, 맞죠. 아니죠. 아니죠. 고장 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이 오브젝트를 아니죠. 이 오브젝트를 먼저 레퍼런스에 넣어야 됩니다. 레퍼런스. 그래서 first를 insert under. 실제로 이렇게 많이 헤매요. 진짜로 많이 헷갈리고 이제 저도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순서도 쓰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막 코딩 같은 거 배우면 순서도 그리잖아요. 코딩을 아, 저희 때는 베이직 배우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초딩 때 아무튼 뭐 if 하면은 마름 목골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근데 그런 어떤 계략도 같은 걸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머리로 짜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손으로 네. 자, 그래서 아무도 공감을 못 하고 자, 있습니다. 다시 다 집중하세요. 자, 이제 진지한 내용 할게요. 자, first를 네. 다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insert under에서 이제 여기 밑에 추가되는 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 녀석을 자,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넣었죠. 그다음에 요거를 맞죠. 인스턴스에 넣어놓고 얘도 인스턴스 널에 넣습니다. 얘가 인스턴스 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처음에 요 블럭 있죠. 네. 이게 지금 너무 기네요. 자, 처음에 있는 이 블럭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인스턴스라는 널에 이렇게 들어가고 네. 레퍼런스라는 널에 들어가고 이 녀석을 대신할 인스턴스가 하나 생기면 이렇게 우린 넣잖아요. 네네네. 여기 넣어야 나오죠. 아,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옵션의 이름이 뭔지 갖다 놓고 컨트롤 C 자, 여기다가 ins 요렇게 붙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first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한 것처럼 요 처음에 있는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간 효과가 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해야겠어요? 이 녀석을 옮기기 전에 first를 옮기기 전에 mg를 또 기억해 놔야 돼요. 네네. first get mg 그 다음에 ins set mg 네, 이렇게 왜 웃어요? 아니에요. 다들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계세요?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금 조금 나갔습니다. 그쵸. 한 300에서 한 다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끝까지 계신 분들만 네, 뭐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대로 하고 요거 지우고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 들어왔고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감추는 거죠. 네. 네, 요렇게. 음.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찾은 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야겠네요. 또 돌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C4D가 무거워져요. 괜히 느려지는 거는 언두가 쌓여서 그래요.
그러면은 씬을 닫았다 열면은 빨라집니다. 아니면 코드에 그 파이썬 코드 중에 언두를 지우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네. 실행해주면 이제 언두가 날아가요. 그 CAD에서는 히스토리를 지운다 그러죠. 네. 그 중간에 무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언두 때문에 느려지는 거고요. 요건 선택이 아니고, 요건 선택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얘가 만약에 같으면 자, 인스를 또 만들어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똑같습니다. 인서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MG도 똑같이 합니다. 일단 이 녀석이 같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는 first가 아니고 OBJ겠죠. OBJ 나 망한 것 같아. 놓쳤나요? 이게 줄이 길어져서 그래요. 이럴 땐 크게 보세요. 그게 뭐 크게 보면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자, 위에 한 거 지금 보면은 코드로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다 반복적인 거고. 네, 그냥 놓친 거예요. 그냥 근데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하나의 눈을 끄고 인스턴스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대칭시키는 형태로도 가능한가요? 시메트리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반대편에 있는 걸 지우고.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가 반대편에 있다라는 검사를 또 해야죠. 아, 우리 눈으로는 그게 확인되지만 코드는 그걸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 멍충아. 여러분 재미없을까봐. 네. 자, 여기다 first를 집어 넣어야겠죠. 네. first 왜? 여기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걸 찾았고 원래 있는 레퍼런스가 하나 옮겨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죠. 재활용을 하고 여기다가 ins 똑같습니다. ins set mg 이렇게 하고 이제 obj는 삭제를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 인스턴스가 여러 개 생겼고 네. 네, 여기 이제 블럭들은 제자리에 들어갔죠. 네. 자, 이제 하나 했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요만큼을 루프 시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네. 루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루프할 때는 이제 while문이라는 걸 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 루프를 돌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또 해도 되겠네요. 루트랑 이거를 계속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루트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요거 지워도 되죠.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레퍼런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블럭의 루트를 찾고 또 first를 찾으면 그 다음 게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거랑 똑같은 애들은 밑으로 또 빠지겠죠. 네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얘를 찾겠죠. 네네. 첫 번째 거 찾고 다 찾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브레이크 이게 만약에 이걸 찾았을 때 요거죠. all object if all obj 요거 이런 거 사소한 오타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len 이제 밑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한 개일 경우 네. 한 개일 경우에는 그만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줘야지만 이제 무한 루프에서 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해볼까요? 두 개. 자, 이게 잘 뻗으니까 항상 이럴 때 촉이 오는 거죠. 이거 쓸 때 촉이 오는 겁니다. 반복할 때.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반복인데 중간에 검사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코드가 없으면 얘는 아마 무한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뻗나요? 예, 응답 없음이 뜨죠. 아,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네. 그 씬의 무게가 무거우면은 뻗을 때도 있나요? 아니요. 기다리면 다 됩니다. 예, 기다리면 되고 자, 이제 누르면 마법을 보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네. 둘에 누를까요? 자,
벌써 된 건가요? 네, 요거 하나 남고 다 됐습니다. 그럼 이거 수 줄일까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진일세 올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자. 네, 다시 1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럭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는 사라지게 되고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는 레퍼런스를 감춰주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들은 전체 선택하고 인스턴스 해주면 원래 있는 색깔로 뷰가 빨라지고 그러네요.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차 바퀴가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위치가 좀 들어가 있나요? 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요게 봉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정상적이고 그러네요. 뭐가 좀 달라졌죠? 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은 다시 돌려볼게요. 폴리곤의 수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폴리곤의 수만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칭인 오브젝트들을 보면 이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를 예로 들면은 자, 이 오브젝트는 엑시스를 잘 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빨간색이죠. 빨간색, 파란색.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나 포인트 같은 수가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로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검사 코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 코드는 또요. 자, 이제 조건을 또 따지는 거예요. 이대로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작업이 안 끝나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잘못하면은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금방은 발견 못하고 신나게 작업하다 발견하겠죠. 좀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네, 다 경험이고 나중에는 이런 걸 고려해서 코드를 이제 짜게 되겠죠. 숙달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어요. 코드가 어려울 때는. 자, 이제 검사 코드를 하나 더 넣으면은 자, 포인트의 카운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의 위치 값까지도 비교를 합니다. 이게 올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아까는 개수만 나왔는데 지금은 전체 포인트의 벡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정말 이 오브젝트에 이 값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까지 똑같아야지만 동일한 거라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운트를 찾고요. 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포인트 이거는 벡터 값입니다. 이거랑 요거를 요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자, 요 카운트가 아니라 지금은 이름을 또 바꿔 놓을게요. F에 그냥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얘도 그냥 포지션. 근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전체. 자, 그러면은 이거랑 같느냐 라고 하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깨끗하죠? 자,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네요. 포지션 64에 에러가 있답니다. 포지션 obj 여기 2가 들어갔네요. 이거 제가 10호D 단축키 써서 1, 2, 3이 많이 찍혀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또 어디서 막혔나요? 다운된 건가요? 아닙니다. 자,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놀랬죠? 뻗은 줄 알고? 자, 아까는 그냥 개수가 몇 개인지만 확인했어요. 포인트 수가. 네. 그러니까 메모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포인트가 기록량이 일단 3배가 늘어난 겁니다. 3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바 그대로 잘 있죠? 그러네요. 여기도 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입니다. 네. 이 녹화 이게 라이브 진짜 힘드네요. 이거 혼자 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로고까지 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얼마든지 미리 만들어 놓은 로고죠.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한 방에. 한 번에. 그래서 나중에 레고 무비 같은 걸 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 없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어떤 거는 폴리곤의 수가 같다든지 아니면 널 밑에 있는 오브젝트의 수가 같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질문 받고 싶은데 없겠죠?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없어도 만드셔야 돼요. 네, 요 코드는 이제 제 블로그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네, 뭐 가져다 쓰시면 될 겁니다. 제 블로그 홍보할게요. 일단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샘플 하나 끝났어요. 아 진짜요? 네, 집에 못 가요? 그럼요. 왜 좌절해? 제 블로그가 네, 여기 있고요. 여기에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설정 1부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쓰는 설정을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여기에 제가 글을 하나 더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한 내용에 최종 코드만 있습니다. 그거를 변형해서 쓰시거나 뭐 그대로 쓰시거나. 자,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지금 질문 진짜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 길씨가 가까이 와서 읽어줘. 뒤에서부터 시청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국 저 코드는 모델링을 수작업보다 더 빠르게 레고화를 시키는 걸까요? 네, 그거죠. 인스턴스화 하는 거죠. 재활용. 우리가 씬 정리할 때 많이 그렇게 하니까 타이어 하나 만들고 그대로 인스턴스로 복사하거나 이제 클로너로 만들거나, 그래야 애니메이션도 편하고 씬도 가볍고. 뷰포트 날아다니게 해주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래도 되죠. 네, 그리고 박스박스램님이 네. 그 블로그에 올려주실 때 각 코드마다 조금 한글로 주석을 달아줄 수 있냐고. 네, 이 코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뭘 했고, 네,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한글로 정리가 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점이 뭐냐면, 질문 없죠? 또 있나요? 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냥 없다고요 하면 되지. 자, 기본 네. 기본 파일이 돌아왔습니다. 25메가. 그다음에 그냥 저장했을 때 C4D가 270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늘었죠. 네. 이게 로고 이 인스턴스화를 하면은 이제 35메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한 번에 씬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뷰포트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오브젝트를 올리고 씬을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 스크립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어떤 분이? 파이썬 공부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선은 그 파이썬 문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냥 기본 파이썬 뭐 유튜브 강좌나 뭐 점프 투 파이썬이나 뭐 이런 책들을 그냥 읽으세요. 그냥 동강을 보고 그냥 파이썬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걸 배워서 C4D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당연히 저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 뭐 리스트를 만든다, 그 리스트에서 뭐를 찾아낸다, 이런 것들을 그냥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은 좀 응용이 되실 거예요.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너무 그냥 뻔한 얘기라서 그냥 많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 처음에 파이썬 못할 때 그냥 목표가 하나 생겼었어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요거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목표를 잡고 그냥 혼자 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이썬 창을 그냥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뭐 재질을 1000개 만들어야 된다거나, 바이지님도 제가 코드 드린 거 있죠. 어디 가시죠? 자꾸 나가서 노시네요. 네. 바이지님은 그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오브젝트마다 재질을 하나씩 넣고 싶다 그러셨어요. 새로운 재질을. 다 다른 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넣고,
또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넣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크립트로 제가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간단한 것들은 제가 금방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제 블로그나 이메일 뭐 어디죠? 단톡방 뭐 이런 데 오시면 돼요. 그런 데서 저한테 얘기 걸어 주시면은 제가 간단한 거 봐드릴게요. 그럼 되죠? 더 이상은 질문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1시간 반 정도 한다 그랬으니까 10시에 끝내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네.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요. 웃으세요. 자, 우선은 요거는 무료 모델링이고요. 이 모델링 링크도 나중에 그 글에는 다 써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연습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모델링을 하나 구했었는데 이 모델링은 우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체 잡아서 Alt G 한번 해줍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열기가 편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씬이 뭐 이렇게 널만 수두룩하고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거 지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지 덕지죠. 이것도 해서 이제 요거는 수작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요 모델링을 재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UV를 한꺼번에 필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요걸 잡아서 Shift C 폴리곤 오브젝트 폴리곤 그룹 2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오브젝트가 다 떨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봤더니 요런 거는 동일하네. 이런 건 동일하네. 그러면은 아까와 레고와 같은 방식으로 얘네들을 찾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일이 많이 줄어요. 이런 데도 많이 반복이 되어 있고 네네. 네, 여기 동그라미 같은 요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샘플 보여드릴 거는 이거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정리를 해서 이제 다 그룹핑을 해서 인스턴스를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가볍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좀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자, 줄 부분을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줄 오브젝트 보이시나요? 네. 요거. 자, 요거를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뭐 매핑을 하기도 편한 거고 와이어에 뭐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출렁거리는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그러면 스플라인 다이나믹 같은 걸 쓸 수 있고 네. 뭐 굵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맞추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 구해놓고 자, 요거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보고 이제 스플라인으로 찍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0%로 줄이면 요 점이 하나로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고 자,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일인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마법을 자꾸 마법이라 그러네요. 자, 요거를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을 하고 자, 여기 줄 감췄고요. 자, 이제 여기 줄만 있습니다. 줄을 전체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 요렇게 자, 와이어가 나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드를 짰냐면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모델링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딩만 배워서 이게 늘지는 않고요. 이제 그동안 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와이어를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포인트를 잡고 줄인다고 했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하나 이제 검색을 시켜요. 오브젝트에서 포인트를 하나 검색을 시키고
나머지 포인트들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식은 아까 인스턴스를 찾던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자, 얘네들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잽니다. 뭐 1cm, 2cm 거리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요렇게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씩 검사를 시켜요. 네. 그러면 거리가 얘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0.059cm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1cm가 안 되면 얘는 그냥 같은 와이어인 거예요.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똑같이 찾아요. 이 네 개를 찾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0.5보다 작으면 디스턴스가 0.5보다 작을 때 이 포인트 그룹을 메모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값, 요 네 개에 있는 포지션 값을 다 더해요. 더하면 이거 더해서 값이 나오고요. 요 이렇게 자기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해요. 그 다음에 네 개가 찾아졌으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결국에 나오는 값은 요 가운데 지점에 포지션 값이 나옵니다. 이 포지션 값을 기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모장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 이 포인트들을 서로 이렇게 서로 계산시키고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그룹을 찾아서 더해서 나누기 4를 하는 거고요. 그 나누기 4한 지점을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쭉 아까처럼 반복을 시키면 정말 요렇게 찾아지고요. 요렇게 찾아지고 요렇게 찾아지고 요렇게 찾아져요. 자, 요렇게 하나를 만들고 이거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와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코드는 이제 스플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스플라인의 이 포인트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코드를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만들면 언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언두에 대한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줄 보관. 요걸 만들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나 요거 하면은 다시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언두 관련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언두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는 요 코드가 없으면 언두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언두에 대한 코드를 다 지워 볼게요. 자, 여기 언두 지우고 네. 그러면 이제 언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뭐 너를 만들고 이름을 정하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셀은 전체를 검색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요거는 아까는 루트를 잡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이어라키를 막 만들어 놨기 때문에 루트를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 이렇게 휠로 클릭해서 요것들 선택해서 따로 모아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담고,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중지해라. 중간에 한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를 넣는 거고요. 그냥 여기 추가하고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루핑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이면은 요거는 뭐죠? 폴리곤이 아닐 경우는 넘어가라. 그래서 중간에 널이나 뭐 스피어나 이런 애들이 껴 있으면은 넘어가라고 하나 넣어 놓는 거고, 이제 폴리곤이면은 여기로 가겠죠. 포인트를 검사하고 루프라는 거에 0을 해 놓는 건데, 요거는 아까 무한 루프에 빠지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거 0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루프를 돌다가 30개 넘어가면은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코드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는 얘가 없어도 안전하게 실행이 돼요. 점점 코드가 짧아지죠. 자, 이제 포지션을 담아요. 여기다 담고 포지션을 담아요. 이거가 가운데 포지션을 기록하는 메모장이죠. 리스트 변수고요. 이제 여기 PS가 있으면 계속 반복해라. 이거는 포지션 값이 있으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S라는 변수에 요렇게 돼 있으면 중지가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PS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위치 값이 요렇게 들어가 있겠죠. 요게
이제 포인트 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찾아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애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와요. 아까는 true라고 썼었죠. 이거는 true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건 방식이었고요. 네네. 이거는 false가 되면은 빠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못 쓰게 되면 무한 루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30번이라는 횟수 제한을 제가 뒀던 거고 이제 안전하게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빼는 거고요. first 똑같습니다. 포인트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거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만듭니다. 이거 리스트를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개수 그 다음에 뒤집어요. 거꾸로 뒤집고 이게 왜 뒤집었나 지금 이거를 뒤집은 이유는 이 팝이라는 거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팝은 리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리스트가 뭐 A라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요렇게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0번째.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A1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팝은 A 팝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없을 때 1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B라고 하죠. 보통은 요렇게 하죠. 요거를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은 B는 1이 나옵니다. 요 제일 처음 거. 네. 그러면서 A가 뭘로 바뀌냐면 A에서 요 1이 사라져요.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걸 순환을 할 때 1, 2, 3 이렇게 포문으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하게 되면은 i에 1, 2, 3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i에 1, 2, 3 근데 1, 2 하면서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빼도 안전한 게 뭐냐면 뒤에서부터 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삭제를 시켜 나가면은 항상 0, 1, 2, 3 요 순서가 유지되거든요. 네. 그래서 팝이라는 거를 써서 변수 지정을 조금 수월하게 갔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요 리버스를 통해서 개수를 돌려주는 거고, 자 이제 요 get length가 벡터와 벡터를 뺀 다음에 get length를 해주면 그냥 딱 그 distance가 나와요.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가 0.5.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죠. 0.1.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가까우면 일단 담아요. find near 근처를 찾았다. 여기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요게 루프가 끝나겠죠. 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끝나면 요거를 sum이라는 거는 그냥 다 더해라예요. 요게 원래는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도 되는데 sum 변수 하면은 그 변수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개수. 여기서 찾은 포인트의 개수. 이게 4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length라는 요 len이라는 코드를 써서 나눠주고 그걸 마지막에 하나의 점으로 기록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요 근처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요 오브젝트의 중심 지점 딱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포스에. 자, 그럼 이 포스 값을 가지고 스플라인을 만듭니다. 스플라인을 새로 생성하고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뭐 널은 베이스 오브젝트 C4D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스플라인은 먼저 스플라인 오브젝트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큐브 꺼내서 스플라인으로 바꾸려면 힘들죠. 타입을 뭐 깨서 포인트를 지우고 면을 지우고 결국에는 못 만들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죠. 전체 잡아서 엣지 투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처음부터 스플라인을 꺼내는 겁니다. 이 스플라인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SDK 문서를 보면은 많이 나오고요. 얘네들은
이제 포지션 값과 요 세그먼트 개수를 정하게 돼 있어요. 다 나갔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진짜 두세 배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느끼지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다고요? 이 상황이. 자, 아무래도 이거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영상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코드는 이제 하는데 이 코드가 없을 때 요 솔트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이제 코드 설명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하고 요걸 실행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보다 이 와이어들이 조금 더 지저분하게 형성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와이어 순서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와이어가 근처는 찾았는데 얘네들의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 소스를 준비할 때 이제 이 작업을 했을 때 그냥 손으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0으로 올려주고 이거 잡아서 2번으로. 그래도 불만이 없었어요. 왜? 이미 스크립트가 많은 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계속 긴장을 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이요? 네, 오늘 요 한 줄을 추가했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자, 다시 보면은 아까보다는 많이 정돈이 돼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선들에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런 선들. 이거 뒤죽박죽이죠? 이거 다시 코드를 돌릴게요. 뭐가 지금 꼬여 있어서 여기 중간에 제가 막 코드를 넣어놔가지고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요거를 실행하고 다시 보고 네, 이렇게 보면은 나머진 다 괜찮고요. 이렇게 가로로 뻗은 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로 뻗은 선들 같은 애들만 전부 다 이렇게 선이 꼬여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일단 솔트라는 부분에서 z 값으로 한번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x 값으로 한 번 더 정렬을 합니다. 같은 선상에 있을 때 x가 같을 때 혹은 z가 같을 때 그것들을 한번 정렬을 해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z로 정렬을 먼저 시키는 요런 거. 그러다가 이제 요런 애들이 생겨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쌤이 딴짓을 해서 댓글 보고 있어요. 많이 준비한 내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탓이요? 네. 자, 요런 애들만 이제 선별을 합니다. 요런 애들만 선별을 하고 네. 얘네들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코드를 또 있어요. 네. 더 간단한 코드를 하나 더 짰어요. 여기서 요 코드를 복사해서 요거 누르면 되죠? 네. 하고 여기다 실행을 하고요.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들, 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정렬만 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 색깔 보면 좀 더 구분이 쉽죠. 여기 솔트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찾은 다음에 포인트 값 찾고 정렬을 한번 x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만 x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그럼 나중에 뭐 z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바꿔요? 여기를 2로 바꾸면 됩니다. 2. 요런 식으로 필요한 거고 요 솔트라는 요 함수 기본 기능인데 원래는 저도 요거는 요렇게밖에 알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벡터 값은 값이 3개잖아요. 하나에. 네. 그래서 정렬을 못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검색하니까 요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메인으로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질문은 이제 아까 받았으니까 이거는 안 받을게요. 여러분 불금에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근데 꽤 많이들 보고 계세요. 지금 63분이나 있어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반복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지금? 반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자동화시키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느끼시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저것은 내가 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맡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이썬이 언어 중에 그래도 되게 쉬운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파이썬 누크도 그렇고 많은 툴들이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에펙 쓸 때 위글 같은 거 쓰시는 것처럼 간단한 익스프레션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쉬운 레벨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한 거 쓰시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되지 않을까. 좀 1, 2년 걸리겠지만 그리고 대규모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C4D 이제 R22 관련해서 파이썬이 이제 버전업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제 이렇게 희소식인가요? 저는 사실 파이썬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처럼 작업의 어떤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만약에 파이썬으로 플러그인을 만든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이것도 파이썬도 버전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기능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죠. 사실 다른 툴들은 이미 예전에 파이썬 3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C4D가 좀 느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버전업보다는 에디터 쪽 기능이 좀 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금에 퇴근하시고 이런 좋은 방송을 준비해 주신 정석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어디죠? 그 제 블로그 다시 한 번만 블로그 네.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오타 내지 마세요. 오타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은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지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보고 뭐 오히려 외국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외국분들이요? 네,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제가 올려놨던 뭐 자료들 같은 거 링크가 깨졌다. 이거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는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누가 하는지 몰라서 이제 못했다면은 우선은 뭐 유저 그룹에 올리시면 뭐 질문 제가 확인할 수 있고 뭐 단톡방이나 이메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 파이썬을 한번 도전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저희 학원에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딱 그거 보고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맨날 디자인적으로만 접근하다가 코딩으로 하려니까 그냥 도가다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누구나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누구나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남이 만든 거 가져다 써보면 아시겠지만 입맛에 안 맞습니다. 영규 씨 왜? 남이 만든 거는 내 씬에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면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좀 도전을 하셔서 누군가 배운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런 그 TD 직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시는 분들. 오히려 뭐 인터랙티브 하시는 분이나 언리얼 하시는 분 보면은 코딩 오히려 더 쉽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남이 만든 거 고쳐는 써보겠다.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다면은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앞으로 2주 뒤에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편집해서 다 깔끔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귀찮아서 그렇게 어. 못합니다. 아, 네. 전환을 눌러야 되죠.
2주 뒤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레드시프트를 주제로 또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꾸준히 빨리 끝내라고요. 꾸준히 좋은 방송 준비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캐릭터 수업을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